육식갑자 특별기획 시리즈 쉬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8살 원숭이띠 갑신생의 금년 운세를 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로 봐서는 고3이나 고2가 되겠는데요. 대학 입시에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 공부에 대한 압박감으로 심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태어난 월이 양력 12월이나 1월생은 띠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간의 간목은 간목위례라고 하여 우례를 상징하고, 지지의 신금은 신의 명도라고 하여 대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 우례가 치는 형상을 말합니다. 금목 상쟁의 구조로 지지의 묘목은 천고성을 낳고 있습니다. 십신법으로는 편관을 낳고 있고, 십이운성으로는 절궁에 있으며 십이신살로는 겁살에 들어 있습니다. 갑신생은 인도를 놓아서 천고성에 들어 있습니다. 친구와 노다거리다가도 되돌아서면 쓸쓸한 그런 성정을 낳고 있습니다. 자립심과 머리가 명석하고 냉철하며 고독을 상징합니다. 천고성은 외롭고 고독한 별로 주중에 천고성을 보면 내심 우울하고 신체 쇠약을 암시합니다. 주중에 신고가 중첩되면 흉의가 배가 돼서 부부해로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성은 배우자보다 다른 상대를 동경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남명은 홀로 객지를 떠도는 생활이기가 쉽고, 여명은 외면은 고상해도 내면의 수심을 떨치기가 어려워 종교적 성향을 보이기 쉽습니다. 연주에 천고성이 있을 경우에는 성정이 음전한 가운데 정숙함을 추구하여 무탈한 듯 보여도 신병에 취약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월주에 천고성이 있으면 강강하고 독선적이나 내면이 순수하고 비계산적입니다. 존연이양하여 자력갱생하지만 후원성이 없어 고독한 팔자이기가 쉽습니다. 일주에 천고성이 있으면 부부궁이 유력하지 못해 가정 불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잦은 다툼으로 인해서 해로 난망하고 제복 또한 약해서 곤고한 삶일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교육 및 유경 분야와 활인업 등으로 업상을 대체하면 대기랍니다. 일지에 신고를 놓으면 외관은 명랑해도 고독함을 떨칠 수 없는데, 특히 편관의 칠살로 작용하면 악부악처의 양상을 띠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식신제살의 구조이면 신분이 고귀해지고 출세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시주에 천고성이 있으면 육친의 덕이 없는 가운데 자식복도 미약합니다. 재혼의 인연을 맺지만 고독한 명은 피하지를 못합니다. 종교신앙으로 활인적덕해야 고독을 면하고 명진사회할 수 있습니다. 갑신생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갑신생은 재관인의 절궁에 놓여 운에 따른 기복이 심하고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나무의 자영에 원숭이의 현란한 조화가 어우러져 경솔하면 언제든 흉화가 닥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독산 고목의 소나무를 보아서 자칫 고독한 신세로 전략할 수도 있습니다. 일지의 절궁은 절처봉생지로 자웅의 구별이 없는 무질서한 단계로서 순간의 실리를 쫓아 우왕좌왕하여 주관이 약하고 세상 물정이 어두워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순수성 때문에 잘 속는 편에 속합니다. 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남명에게는 재물이 되고 부인이자 부친이 됩니다. 그리고 여명에게는 시어머니가 되고 재산이 됩니다. 병좌 절궁에 놓여서 재물과 직주의 변동이 심한 가운데 많이 벌고 많이 잃는 득다실다의 전형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자리를 옮기게 되는 유형으로 한 곳에 정착하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더불어 남명은 원처 인연하지만 배우자궁이 칠살에 놓여 반드시 기가 센 처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는 운명이기가 쉽습니다. 갑신생의 금년 용운과 체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갑목이 축토를 보고 있어서 정제의 대궁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을 보고 있어 겁제의 왕궁을 낳고 있습니다. 재성이 비겁을 보아 설기하여 길보다 흉한 해가 되겠는데요. 설기하다는 뜻은 눈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겁제의 운이 왔기 때문에 친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간의 김은둔갑을 살펴보겠습니다. 갑목이 신금을 보아서 목권쇠편이라고 합니다. 신금의 칼로 나무를 자르는 형상을 말합니다. 갑신생의 금년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력을 기준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화의 운은 유금 9월달입니다. 가을 타는 여자네요. 공부 때문에 도화운이 오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망신운은 해수가 되겠습니다. 11월달이 되겠네요. 역마운은 인목이 되겠습니다. 5월달이 되겠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그런 형상을 낳고 있습니다. 원진살, 귀문살, 암합, 육해 이런 악살이 4개가 들어오는데 요게 묘목의 3월달이 되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천간 합해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갑목이 세운에서 기토를 보면 중정제합이라고 합니다. 기토운은 2029년 기운년에 식상의 재성도화가 발현돼서 결혼도 가능합니다. 갑신생의 건강과 질병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장, 요통, 편두통, 신경통, 순환기, 골다공증, 근육통, 생식기 질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갑신생은 오미공망을 갖고 있는데요. 오화 상관이 쥐띠해에 상관견관하여 관성을 치기 때문에 이성살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토 정제가 소띠해에 재성운의 발흥으로 2027년 정민년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운이 되겠습니다. 지장간은 재관인의 구조로서 사업가 명식입니다. 무토 편제가 병궁에 있고 임수 편인이 병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 편관이 록궁에 있습니다. 경금 편관이 록궁에 있는 것은 남편이 싱싱하고 봉급을 받는 반듯한 남성임을 의미합니다. 갑신생의 신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살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과민의 현상으로 편두통 증세가 오는 신살을 말합니다. 칠살은 편관이 정관을 치기 때문에 상관, 견관, 위해백단이라고 합니다. 100가지 해로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성살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연살이 있습니다. 이 남연살은 남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아내 몰래 작첩하는 살로 도화살이 강한 여성에게 뿅 가는 살로 부부 해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신생의 남성은 이 남연살을 조심해야 됩니다. 갑신생의 천간충과 병적 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갑목이 경금을 보면 충국이 발현돼서 편두통이나 신경성 질환에 이상이 올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금운은 2030년 경술년이 되겠습니다. 갑신생의 업상은 생살 여탈직, 교육, 항공우주, 로비스트, 종교인, 예술, 기회 이런 직종에 업상을 놓으면 피용할 수 있고 대길에서 당주의 운이 길복하게 됩니다.